네, 오늘은 그동안 읽은 책 중에서 이 검찰의 무소불위가 어떤 근거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몇 가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 세 개를 말씀드리면 공소시효, 각종 특별법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역사적인 처벌을 합니다. 두 번째, 검사 영장 단일주의. 이것은 아예 그 1962년도에 박정희가 아주 헌법에다 집어넣습니다. 뭐라면 이 저기 사법권을 독재하기 편하도록 만들기 위한 장치죠. 이것이 수사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현재 1987년도 헌법에도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검사에 의해서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헌법 조항에 영장 단일주의가 없어져야 그 수사청이 검사가 아닌 다른 뭐 경찰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변호사 이런 사람 출신이 수사본부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지방 경찰 뭐 검찰도 직선제를 뽑고 경찰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기소가 분리가 돼야 되더라도 이 조건이 있어야 실효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배심제나 참심제. 선진국 대부분이 다 배심제 아니면 참심제를 합니다. 배심제는 역사적인 인류의 지혜죠. 과거 그리스부터 심지어 뭐 영국의 국왕 통치부터 시작된 그때도 배심제가 됐고, 특히 미국이 독립하면서 아주 권리장전에 배심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배심제, 소배심제. 대배심제는 검찰의 기소부터 관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배심제는 재판에 12명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지. 이게 배심제가 헌법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민사도 아예 써 있어요. 20달러. 그 당시가 뭐 200년 전이니까 20달러면 큰 돈이겠죠. 20달러 이상은 배심제로 한다. 민사도. 아예 권리 장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심제는 유럽의 대부분 나라와 공산권에서 하고 있는데요. 법률가 1인에 그 두 배수의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하는 것을 참심제입니다. 참심제는 대부분이 민간인이 일정 교육을 받고 재판관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도 그 제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문민 지배, 관료주의 배제, 이렇게 선진국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적을 통해서 나를 안다고. 김웅의 저자입니다. 검사 내전. 김웅이 누굽니까? 윤석열이 똘망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누굽니까? 변호사 이완규. 누굽니까? 윤석열의 똘망이입니다. 근데 적들도 다 알아요. 아주 김웅은 여기 책에서 어떤 식으로다가 표현하냐면요. 우리나라 국민은 주권 중 하나인 사법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 판사를 뽑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사법권에 관철시킬 도구도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행정권, 입법권만 행사하는 3분의 2인 민주주의인 것이다. 아예 책이 본인이 써놨어요. 그리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김웅이 아주 뭐 여러 가지 역시년 법 공부한 사람 다 알아요. 국민만 모를 뿐이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없걸랑요. 재판소원도 다른 선진국은 다 받습니다. 재판소원이 뭐냐? 대법원에서 판결 내는 것은
헌법 소원을 할 수 없다. 헌법 이게 이 조항이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여기에 김웅의 책이 아주 재밌게 썼어요. 이게 이 헌법재판소를 1987년도에 민정당하고 민주당 4명치 8명이 이거 가지고 대립했는데 그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겠다 해놓고서 이 건을 빼버리고 7월 23일 날 국회를 통과시켰대요. 여기 표현에 의하면 백주 대낮에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강력한 무기 하나를 내다바이 당한 셈이다. 한밤중의 일이니 백주 대낮은 아니다. 아주 그냥 재밌는 표현으로다가 법률가들은 다 알아요. 이게 뭔 의미인지를. 이제 국민들이 이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써놨어요. 헌법재판소를 법률가로만 채우는 것은 맞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의 이러한 실생활, 그래서 변호사 법원 출신만 헌법재판 독점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 다르게, 예를 들어 뭐 법률 관련 20년 종사한 자 누구겠습니까? 대학교 교수죠. 법과대 교수. 이렇게 해서 자연스레 헌법재판소에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 저 판사가 재판한 것을 심사해야 되는데 판사 출신들만 구성되면 되겠습니까? 아주 적들이 아주 이 제일 약점을 잘 알려주네요.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적들은 이런 걸 다 아는데 왜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저는 변호사 이완규, 여기에 문민 지배를 굉장히 설명합니다. 문민 지배를 어디서 비판하냐? 이번에 그 공수처가 단독으로다가 해서 무슨 관할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독재의 도구다. 문민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제청에서 국회의 동의에 의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사법부를 문민 통제하는 것이다. 그럼 입법부는 직접 국민이 또 보니까 문민 통제가 되는 것이다. 행정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뽑으니까 문민 지배가 되는 것이다. 사법부는 대통령의 제청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되는 것이다. 아까 저 김웅도 헌법재판관을 법률관이 다른 사람 뽑을 적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거 절차로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꼭 법률관 아니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 이 고위공직자 이완규는 아주 그냥 자세하게 문민 통제가 안 되고 독립적인 거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죠.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공수처는 국회의 관할로다가, 저도 동의합니다. 또 하나 수사의 기소도 여기서 제시합니다. 아주 웃겨요. 그냥 지금 검찰 조직을 그냥 수사청으로다가 그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기소청을 따로 만들면 된다. 자, 여기서 속으면 안 되죠. 검사 영장 단일주의가 헌법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냥 검찰을 반쪽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사무실 하나 옆에 만들어서 기소청 두고 자기네들끼리 수사하고, 영장 단일주의 때문에 그게 수사 기소 분리가 되는 겁니까? 수사 기소 분리가 된다면 수사청은 검찰이 아닌, 검사 출신이 아닌 다른 사람, 변호사라든가 경찰 출신이라든가 민간인이라든가 지원해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돼야지 수사 기소 분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검찰과 사법이 문민 통제가 안 되는, 대한민국은 3분의 2 민주주의예요. 정말 김웅이 표현을 잘하네요.
머리는 아주 좋은 놈입니다. 머리 좋은 놈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따까리 하면서 뭡니까? 그 사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교 교수들을 고발하겠습니다.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출신이고요. 무슨 뭐 각종 칼럼 그동안 하여간 뭐 오피니언 리더로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개혁 이런 책을 냈는데 여기 읽어보면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뭐죠 국민 참여형 뭐 재판제도 그러니까는 배심제를 하라고 하니까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참여형 재판제도 해서 그냥 판사가 참조만 하는 겁니다. 참조. 미국은요 배심제 결정을 하면은 판사가 그것을 인용해서 자기는 형량만 정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배심제를 하면 일회성으로다가 재판을 끝내죠. 1심에서 끝나는 거예요. 검찰이 항고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만치 배심제에 대한 배심제는 12명의 뭡니까 동의에 의해서 유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더욱 놀라운 점은 그렇게 유죄를 결정하더라도 재판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다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했지만 무죄인 것 같다. 그러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항고하겠죠. 다시. 그리고 또 하나는 배심제 하면 사람들이 무슨 재판을 다 배심제로 하냐. 미국에서도 5%만 배심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조사 중에 자백하거나 그러면 배심제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판사에 의한 판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배심제라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해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거 아니죠. 배심제. 미국에서는 의무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정 정도 급료가 지급되고 배심원이 되면 그런 직장도 유급 휴가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국방의 의미처럼 미국에는 배심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참여형 이런 헛질할 제도를 여기서는 아주 대한민국이 아주 훌륭한 그 일보 진전한 제도다라고 마저 그냥 써놨어요. 정말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어요. 아유. 하여간 또 하나 우리나라 국민 참여형 재판 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호성 씨 사건 뭡니까 검찰이 조작해서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검사놈들이 또 아주 인간성이 더러워요. 그거 저 옛날에 애완관리법으로다가 기소 중지했던 건으로 다 다시 기소합니다. 그 재판을 2년이 걸쳤는데 그것도 국민 참여형 재판을 했는데 국민 참여형 배심원들은 이거는 검찰의 공소 남용이다 라고 했는데 그냥 유죄를 때려요. 판사도 판세죠. 그래서 대법원 가지고 이제는 무리한 공소에다 해가지고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사과도 안 하고 공식적으로 다 국회 나서 답변하는데 그래서 조국 장관님이 그거 탄핵하라 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김일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출신의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은 아주 그냥 5.18 특별법을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해가지고 김영삼이가 문민독재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문민독재 대통령 독재가 시작돼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독재정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공소시효 특별법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히틀러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반인륜 범죄는 공소시효 없는 거로 해가지고 처벌했습니다. 5.18이 왜 5.18 이전에 1960년 4.19 선거 때 그 당시에 아주 그냥 4.19 밑에 그 재판관들이 다들 부역자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손방망이 처벌을 해요. 7월 달에.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그 선거법은 6개월이 공소시효인데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다시 재판해서 다시 그 부역자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러면은 4.19에 대한 그러한 4.19 때도 200명이 죽고 2,000명이 부상당했죠. 5.18을 비교해 봅시다. 5.18은요, 민중이 승리한 건데, 이 새끼들이 작심하고 다시 병력을 보강해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반인륜 범죄예요. 공소시효를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공소시효 적용해가지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려서 그 다음부터 문민 독재가 시작돼서 그부터 대통령 때 독재, 아주 뭐 그 저 문재인 정부 독재, 아주 태극기 부대가 돼버렸어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출신. 이 두 개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것은 이 적들이 쓴 책에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요. 이 거짓말 공화국에서 이 판사들의 아주 그 판사들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로서 그 저 뭡니까 그 재판을 안 받는 그러한 그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는 또 안 하지 않습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독일의 사법 헌법재판소는 판사도 처벌합니다. 법 적용이 무리하게 됐다거나 그 잘못된 재판을 하면 처벌을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돼서 이 법이란 것이 이해로 알고 나면 굉장히 뭐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뭐 검사는 문과에다 해가지고 임수빈 검찰 공안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세하게 현재 검사들의 불법적인 사항을 쭉 했는데요. 이건 따로 책으로다가 소개했으니까 이만 마치고, 하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대한민국 사법이 뭐 검찰과 판사의 무소 불위가 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검사 판사들이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만 모르지. 이제 국민들 이거 공부합시다. 예, 요 세 개 강조드립니다.